안녕하세요. 제주한라대학교 기린 교수입니다. 요새 제주도 날씨가 계속 흐리고 아주 가끔은 비나 눈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비가 좀 강하게 내리면서 시작된 흐린 날씨인데요. 계속 해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좀 더 춥게 느껴지고 밝은 기운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날씨가 어떤가요? 매주 수요일은 한국의 여러 소식들을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유학을 오려는 여러분들 또는 유학을 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소식들 위주로 주요 일간지에 실린 뉴스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CD 앨범 판매 탑 10개 가수 중에 K-팝이 7개의 팀이나 들어있다고 조선일보 13일자 기사에 그 내용이 실렸습니다. 요즘 CD로 음악 듣는 경우가 상당히 좀 보기 힘들죠. 대부분 음원을 구매하거나 유튜브 등에서 음악을 듣게 되는 것 같은데 스트리밍도 많이 하고요. CD 판매량도 이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CD 앨범을 집계해 보니 상위 10개 중에 7장이 한국 아이돌 그룹의 앨범이었다고 합니다. 2위에는 방탄소년단이 41만 장 판매고를 올렸고요. 3위에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22만 장, 5위에는 스트레이키즈가 20만 장, 그리고 6위에 트와이스가 19만 장 등을 판매한 것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1위는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64만 장을 판매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집계 내용은 CD 판매량에 대한 내용인데요. CD와 LP, 그리고 디지털 앨범과 스트리밍 등을 모두 합산해서 집계해보면 미국 내 가장 많이 팔린 앨범 톱 10에 BTS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올랐다고 합니다. 저는 K-팝 음악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영미권 팝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한국 출신의 가수들이 미국에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참 반갑습니다. 한국의 핸드폰 가입자 6명 중에 1명은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문화일보 16일자 기사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뜰폰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원래 기존의 이동통신 3사로 SK텔레콤, KT, LG U+라는 대기업들이 있었는데요. 이 한국에서 휴대폰을 가입하려면 이 세 개의 회사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휴대폰 요금의 경쟁을 높여서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알뜰폰이라고 해서 자체 통신망을 소유하지 않은 중소업체들이 통신 3사의 망을 빌려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용했습니다. 알뜰폰은 아무래도 요금제가 많이 저렴해서 요즘 휴대폰이 없이 살기란 아주 어려운 세상이라서 이 휴대폰이라는 것은 하나 갖고 있긴 해야지만 사용량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비싼 기본 요금을 내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알뜰폰으로 많이 가입을 했었습니다. SK텔레콤이 업계 1위였었는데요. 비싼 기본 요금에 부담이 되어 알뜰폰으로 갈아타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SK의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40% 밑으로 떨어졌고요. 알뜰폰 가입자가 가까운 미래에는 이 3위 사업자인 LG U+를 추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고물가 등으로 가성비를 중시하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통신 3사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에 대해서 이 소비자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내용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알뜰폰 요금도 더 인하시키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어서 앞으로는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고 알뜰폰사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통신 3사의 5G 중간 요금제가 월 6만 원 수준이고요. 알뜰폰은 월 2만 원 수준이라서 절반 이하로 요금을 낮출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유학 오시면 핸드폰 새로 개통할 때 알뜰폰이 좋을지 아니면 그래도 품질이 더 좋은 3사의 요금제가 나을지 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 더 글로리라는 넷플릭스의 드라마가 흥행을 하면서 극중에 바둑을 두는 장면이 나와 사람들에게 이 바둑이라는 것이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고
조선일보 14일자 기사에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둑은 삼국시대부터 1500여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역사가 아주 깊은 이 게임이자 하나의 문화입니다. 바둑은 서양의 체스와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요. 자세히 그 규칙을 보면 체스와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바둑은 두 사람이 흑백의 바둑돌을 한 가지씩 가지고서 바둑판 위에 서로 번갈아 하나씩 두면서 승부를 보는 게임인데요. 바둑판은 가로, 세로 19개의 줄이 있고 361개의 교차점에 돌로 에워싼 빈 공간, 바둑에서는 이것을 집이라고 부르는데 이 집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바둑에서 상대를 이기려면 상대방보다 더 집을 많이 만들면 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바둑을 배워보려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바둑 대신에 오목이라고 불리우는 이 어린 아이들이 하는 이 전혀 다른 형태의 아주 쉬운 게임이 있는데 친구들하고 오목을 많이 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바둑으로 돌아가서 바둑이라는 것은 집을 많이 만들면 되고 이 아주 단순한 룰로 보이지만 이 아주 심오하고 복잡한 그런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게임입니다. 1990년대 한국에서는 이 바둑이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 AI인 알파고가 대결을 하게 됨으로써 당시에 바둑의 인기가 많이 폭발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바둑을 두려는 사람이 급감하면서 바둑의 생존 자체가 이제 걱정이 될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게임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한국의 역사 깊은 보드게임이자 하나의 문화인 이 바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제주 한라산 국립공원 탐방객이 85만 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조선일보 13일자에 실렸습니다. 한라산을 탐방하는 코스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성판악 코스가 27만여 명으로 가장 많아 이 인기가 가장 좋은 코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15년도에 125만 명이 넘게 오르는 등 이 한라산 탐방은 원래 인기가 많은 것이었는데요. 최근에 팬데믹의 영향으로 많이 감소했던 겁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이 해제가 되고 방역 조치가 많이 완화가 되어서 다시 탐방객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주도는 자연훼손과 환경오염, 그리고 탐방객 차량으로 인한 도로 정체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2021년 1월 4일부터는 백록담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성판악과 관음사 탐방로에 대해서는 탐방 예약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약은 성판악의 경우에는 하루 1000명까지, 그리고 관음사 코스의 경우에는 500명까지 예약이 가능하고 실제 탐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산 오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 한라산을 제대로 올라보질 못했습니다. 근처까지는 가봤는데요. 그리고 아직 사실 탐방을 해볼 계획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해봐야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한라산을 제가 실제로 오르게 되면 제주 기린 채널에도 꼭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13일자 뉴스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항상 새해에는 다짐도 하고 목표를 세우곤 하는데요. 이 목표를 끝까지 달성하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죠. 이렇게 작심삼일인 이유가 있다는 전문가인 의사의 글이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이 정신과 전문의에 따르면 결심을 현실로 만드는 건 의지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심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반복된 행동으로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이 될 만한 엄청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할 수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일을 목표로 세워서 성공의 경험을 늘리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우리 제주기린 채널 구독자들께서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목표들과 올해 꼭 할 일들을 머릿속에 이미 정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성하기 아주 어려운 거창한 목표들을 세워서 연말에 또 올해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구나 하고 슬퍼하는 것보다는
해낼 수 있는 수준의 목표들을 세워서 하나하나 이뤄보는 것도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의 올해 목표 중에 하나는 제주기린 채널의 구독자 수를 1000명 이상으로 늘리고 더 양질의 정보를 구독자분들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 올해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월 셋째 주의 주요 뉴스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유용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채널을 구독해서 다른 정보들도 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